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게 전지가위입니다. 전지가위는 1cm가 안 되는 작은 가지는 그냥 한복에 딱 잘라주고 1cm가 넘는 가지는 가지에 넣고 밑에 가지는 밑에 받치는 날은 가만히 있고 잘리는 날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잘라주면 됩니다. 대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그리고 1cm 안 되는 건 한목에 딱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를 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나무를 안 키우기 위해서 주지를 잘라 없앴습니다. 그리고 낮춰가지고 아담하게 조그만 정원에 갖다 심을 요랑으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원래 전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무성하게 이렇게 잎들이 있잖아요. 이 잎들을 좀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의 필요성은 뭔가, 전쟁을 왜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연 상태 하에서의 양호한 수영 유지, 그리고 관상 용도에 맞게 수영 장착, 그리고 생육 상태의 조절, 개화 결실의 촉진, 그리고 생리적 균형 도모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지는 뭐고 전쟁은 뭐냐? 정지라 하는 것은 정지라 하는 건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식재 목적에 맞게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초 정리 작업이 정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그레이딩하는 걸 정지라 하죠. 정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지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형을 기초를 잡기 위해서 기초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전쟁은 무엇이냐? 전쟁도 비슷한 말이지만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수목의 관상, 개화 결실, 생육 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또는 조경수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잘라내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전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지나 전쟁이나 일반적으로 쓰기는 똑같지만 전문가들이 쓸 때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지, 전정 이렇게 같이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전쟁이라 하지 정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지는 잘 않죠. 자,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미관상 목적이 있고 실용성 목적이 있고 생리상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미관상 목적은 뭐냐? 당연히 보기 좋은 거겠죠. 수목이 갖는 원래의 미를 좀 더 높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적인 수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선 곡선으로 마무리하여 조형미를 높인다.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단아하게 만들려고, 단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관상 목적이 방금 그에 따르면 실용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불필요한 가지나 줄기 등을 전정하고 기업의 생육을 양호하게 하여 본래 목적을 이룬다. 본래 목적이 뭐예요? 방풍을 하거나 방음을 하거나 차폐를 하거나 보기 좋게 하거나 그늘을 주거나 여러가지가 있죠. 그게 본래의 목적이다. 가로수 등은 주로 하기 전쟁을 실시하여 통풍 원활, 태풍에 의한 도복 방지를 위하여 한다. 가로수는 가다가 차가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전쟁은 결국은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작은 공간에 식재된 수목의 크기 조정 및 한정된 공간에서의 조화를 위해서 전지 전쟁을 한다. 이게 바로 실용상 목적에 의한 전지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리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업 밀생수목은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여 통풍, 최강을 도와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 및 설해의 저항력을 키운다. 2017년도 겨울에 습설이 와가지고 엄청난 소나무, 50년, 100년 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 게 수두룩하고 넘어진 게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군위, 영천, 의성, 칠곡 이쪽으로 가면은 습설에 의해 가지고 2017년도에 쓰러진 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목, 쇠약수목은 새로운 가지를 재생케 하여 수목에 활력을 준다. 갱생을 위한 전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그 비대 성장을 하고 활력을 키워야 되는데, 잎이나 가지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못 올라오게 되면 이 가지를 잘라줘 가지고 새로 새 가지를 받아 가지고 싱싱한 가지로 물을 새 파이프로 쭉쭉 뻗어 올려 가지고 갱생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실수목은 도장지, 허약지, 지나치게 센 가지 등을 전쟁해 가지고 생장을 억제시켜 가지고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그래 가수원 같은 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가수원의 목적은 개화 결실과 충실한 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한 가지를 잘라주고 열매가 잘 맺는 가지를 옆으로 잘 맺도록 유도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식수목은 뿌리와 지상부 수분 균형을 이루도록 지상부 전정, 그리고 잎을 훑어주고 이래가지고 활착에 도움을 주고 생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TRU를 맞춰준다는 거죠. TRU는 뿌리에 그 물을 빨아들이는 힘과 위에서 발산하는 증산작용하는 그 힘과 이 조화를 맞춰준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밑에 뿌리를 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잘랐는 만큼 위에도 잎을 쳐주든가 가지를 쳐줘 가지고 수분 이탈을 방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대로 다 해서 보면은 나무는 바로 고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빨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디서 빨아당기나?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삼투압이 나타나면서 밑에 물을 갖다 쫙쫙 빨아올리는 거죠. 빨아올리는데 또 빨아올리는데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못 받쳐주면 중간에 끊어지죠. 그럼 가지가 죽는 겁니다. 전지전쟁의 시기는 언제냐? 중계전쟁은 4, 5월에 하고 생장기로 강전쟁 시에는 수세가 약해지는 걸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계전쟁은 약전쟁으로 해라. 보통전쟁으로 해라. 강전쟁은 위험하다. 수고생장도모를 위하여 상록수는 형태를 정리하는 적기가 언제냐? 4, 5월이다.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전쟁을 실시한다. 수영조정을 위하여 맹아의 신장이 끝날 때 실시한다. 중계전쟁은 주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계전쟁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한다. 밀생가지, 도장지 등을 전쟁하여 수간 내 통풍 완화를 위하여 한다. 약전쟁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중계전쟁은 중약이라면 하계전쟁은 약전쟁이다. 왜냐하면 너무 왕성하게 광합성 작용을 할 때 팔을 뚝 잘라뿐만 나무가 그 탄력을 못 이겨가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잘못하면 고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계전쟁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는데 수영을 다듬고 도장지, 혼잡한 가지의 약전쟁을 한다. 침엽수, 고엽제거, 죽은 잎을 쏙 털어주고 남부지방은 상록 화릅수를 전쟁을 해주는 게 바로 추계전쟁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하는 것이다. 동계전쟁은 12월에서 3월 휴면기간에 한다. 근부 활동기 전에 한다는 거죠. 수영을 다듬는 정도 도장지, 굵은 가지 솟기, 베어내기 등 수영을 다듬기 위한 강전쟁은 언제 한다? 바로 휴면기, 근부 활동기 전에 한다. 추운 지방에서 상록수 동계전쟁은 피하는 게 좋다. 왜?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낮에 잘랐는데 물이 줄줄 올라오면 그 물 따라서 거기가 얼어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목의 생리, 생태적 특성 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소나무는 어떻고 화렵수는 어떻고 그 나무마다 이제 생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소나무 같은 거는 잎이 있는 선에서는 잘라주면 거기서 새순이 터지지만 잎이 없는 데는 잘라보면 그대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요거를 알고 해야 된다. 그리고 화렵수는 대개가 자르면 자른 대로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어떤 것 특수한 것들은 잘라보면 죽는 경우가 있죠. 뭐 배롱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거는 목대로 그냥 대가리를 잘라가도 안 죽어요. 옆에서 터져가 다시 살거든요. 그런데 까다로운 나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자를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 후 미간을 유지시킨다. 그러니 보기 좋게 깔끔하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를 쳐가 단정하게 하듯이 이것도 단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한다. 전지전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제거하고 괴상하게 삐뚤어지거나 괴상하게 생기는 이런 거, 역지 거꾸로 자란 가지, 그리고 직사지 똑바로 올라간 거, 내측지 안으로 들어간 가지 등을 제거하고 길게 자란 도장지를 제거하고 조형목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는 하나만 자라게 한다. 하나만. 주지를 여러 개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얘기할 때 주간을 얘기하잖아요. 주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주지가 뭐냐? 그 주간을 주지라고 하는 거죠. 이 주지는 가능하면 한 개를 돌아. 2개, 3개, 4개 이래 주는 거는 조목이 아니고 뭐 개나리나 이런 감목류나 이런 것들은 주지를 여러 개 둬도 상관없지만 교목류나 그래도 조형수 중에서 괜찮다 하는 건 전부 한 개고, 뭐 반송이나 이런 것들은 한 개를 주지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나무나 뭐 느티나 뭐 단풍이나 뭐 모든 나무는 주지를 하나로 주어서 올려가지고 적당한 지하고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알아서 건강과 나무 상태, 나무 생리에 따라서 전지 전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형지를 만들지 마라. 평형지 한 개, 2개, 3개가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람과 통풍, 햇볕에 지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지를 만들지 마라. 평형지를 만들게 되면 결국 가지들이, 장가지들이 다 죽고 잎이 죽게 되죠. 영립이 생기죠. 수형의 균형과 도장지를 제거한다. 역지하지를 제거한다. 역지하지 난지, 난지는 난잡한 가지를 얘기하고 역지하지는 아래로 처진 가지나, 그리고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마라.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마라. 그거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걸린다든가 뭐 여러가지 불편한 이런 것 때문에 정면으로 바로 뻗은 가지는 길게 놔두지 마라. 전정을 해주라. 요거까지가 이제 전지 전정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를 가지런히 유지하는 이유에서 유인해라. 뿌리 자람의 방향이 우리 나무를 옮겨보면, 안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보면 뿌리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유도하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쓰러짐도 방지하고 바람에 의한 이 도복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굵은 뿌리가 난 방향으로 굵은 가지가 뻗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고사지, 병기, 허약지, 교차지, 밑둥, 곁수는 제거해라. 그래서 전지전정은 수목의 용도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수목의 종류와 기온, 기후대에 따라서 전지전정의 시기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 수목의 생리, 생태적 특성이 고려된 전지전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은 침접수라도 소나무와 니기다 소나무는 다르다. 니기다 소나무는 잘라보면 거기서 바로바로 곁눈이 터져서 움이 터가지고 새순이 나지만, 소나무는 잎사귀가 없는 데서는 잘라보면 무조건 죽어본다. 솔잎이 있는 데는 잘라보면 거기서 새순이 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목별 전쟁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쟁 시기는 봄 전쟁은 4월, 5월에 하는데 봄 전쟁을 하는 나무는 상록 화렵수는 뭐 남부 수종이니까 뭐 크게 별로 없고, 침엽수로는 소나무, 반송, 섬잣 등이 있고, 봄꽃나무로는 진달래, 철쭉, 목련 등이 있습니다. 여름꽃나무는 무궁화, 배롱, 장미 등이 있고, 산울타리 나무로는 향나무, 회양목, 사철나무 등이 있고, 과일나무로는 복숭아, 사과, 포도, 자두, 뭐 매실, 뭐 많죠. 잎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날 때 전쟁을 하는 건 5월 상순에 하고,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곧바로 전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눈이 움직이기 전에. 화합분화는 보통 7월 중순 이전에 일어나니까 4, 5월에 6월까지 해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름 전쟁은 6, 7, 8월에 하는데 낙엽 화렵수를 주로 한다. 낙엽 화렵수 뭐가 있나 하면 단풍나무나 자작나무 등이다. 그리고 일반 수목이다. 자작나무는 특히 수영전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잘못된 가지들 이런 것들만 몇 개 잘라주고만 되고, 수고가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쓰러질 우려가 있는 것들을 좀 잘라주고, 그런데 이제 강전쟁은 피하고 도당지나 포복지나 맹아지 등을 제거하는 선에서 거의 끝내야 된다. 여름전쟁은 강전쟁을 하면 안 된다. 나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을전쟁은 낙엽 화렵수 일부와 상록 화렵수 일부와 침엽수 일부와 산울타리는 가을전쟁 9, 10, 11월에 한다. 강전쟁은 동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만 강전쟁을 할 수가 있다. 묵은잎, 적심 2번 정도 전쟁을 해준다. 그리고 겨울전쟁은 12월에서 1, 2, 3월까지, 그러니까 근부 활동기 이전에, 근부 활동기 전까지, 그러니까 휴men기에 하는 전쟁으로, 이거는 수영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가지 전쟁이나 강전쟁을 위주로 한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종이 있습니다. 침엽수는 독일 가문비나무, 금송, 히말리아 시다, 나한백 등이 있는데, 독일 가문비나무나 히말리아 시더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이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을 안 해주면은, 잘못하면 태풍이 들어오면 가지가 꺾이고 해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쟁은 나무로 봐서는 필요 없지만 가로수로 심었을 경우에는 잘라가지고 높이 조정을 해줘가지고 지나치게 흔들리는 가지들은 잘라줌으로써 태풍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상록 화렵수로는 동백나무나 치자나무나 굴거리, 농나무, 태산목, 만병초, 팔손이, 남천, 다정큼, 월계수 등은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천 같은 경우는 길가에 이러시면 왔을 때는 높이를 맞춰줘야 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울타리 전쟁처럼 쳐주기도 합니다. 겨울 전쟁은 그러고 이제 낙엽 화렵수로는 느티나 팽이나 회하나 참나무나 푸조나 백목련이나 튤립이나 수국이나 떡갈나무, 참나무류 등은 전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옮겨 심은 나무라든가 뭐 태풍에 꺾어질 나무가 있다든가 뭐 다른데 뭐 그늘이 가리는 나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전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수종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줌으로써 닥칠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충 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은 순도 따주고 잎도 따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가지는 2개씩 이렇게 뻗어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 쏙지 같은 거, 쏙지가 너무 많으면 다 따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화 구독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